싱거운 사람들의 그 싱거운 것의 가장 큰 병폐가 뭐냐면 소금의 주된 성분이긴 하지만 NaCl이 소금은 아닙니다. 칼륨, 칼슘, 마그네슘, 철, 구리인 이런 인체 필수 미네랄들 대한민국 서해안 천일염만 유독 80여 종의 그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의 소금들은 염화나트륨 이외에 별다른 물질이 없습니다. 이 저염이 대세라고 하고 세계보건기구가 소금을 5g 이하로 제한하라. 나트륨 기준은 2g입니다. 한국 사람 지금은 평균 13g인데 너무나 싱겁게 먹는 거예요. 이 티베트 사람들 보통 먹는 것은 30g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독일 사람들은 훨씬 더 먹습니다. 요즘에는 다들 저염 이러잖아요. 예, 그래서 예. 저염 음식, 짠 거 먹지 마라, 이걸 뭐 버릇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회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 싱거운 사람들의 그 싱거운 것의 가장 큰 병폐가 뭐냐면 이 NaCl라고 하는 순수 염화나트륨, 이건 단일 분자의 화학 물질입니다. 이것이 소금이라고 해서 전 국민이 그걸 먹고 실제로 해롭습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해롭다 이랬습니다. NaCl이 해로운 것이 소금이 해로운 게 아닌데 이제 NaCl은 소금의 주된 성분이긴 하지만 NaCl이 소금은 아닙니다. 소금은 염화물이에요. 거기에는 칼륨, 칼슘, 마그네슘, 철, 구리인 이런 인체 필수 미네랄들 그런 것들이 대한민국 서해안 천일염만 유독 80여 종의 그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의 소금들은 대부분 뭐 염화나트륨 이외에 별다른 물질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지금 무지무지하게 짜게 먹는데 언제 어느 때 미국 가서 내려서 무슨 식당에 가서 무슨 음식을 먹든지 짜서 고개를 흔들 정도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 왜 이렇게 짜게 먹냐? 그때 혈압 오른다고 안 먹더니 이 저나트륨염, 고칼륨염. 저나트륨, 고칼륨염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트륨의 독성을 이 약간의 칼륨을 첨가하면 완전히 중화됩니다. 그래서 독성작용을 안 하니까 미국 사람들은 옳다 됐다 그냥 엄청 짜게 먹는 거예요. 이 저염이 이 대세라고 하고 세계보건기구가 소금을 5g 이하로 제한하라. 나트륨 기준은 2g입니다. 지금 지구상에 소금을 5g 이하로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먹으면 존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지키지 못할 법이나 지키지 못할 이 기준을 하고 지키지도 않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 지금은 평균 13g인데 너무나 싱겁게 먹는 겁니다. 이 티베트 사람들 보통 먹는 것은 30g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독일 사람들은 훨씬 더 먹습니다. 그 유럽 가보면 저 음식이 짜요. 독일은 말도 못하게 짭니다. 그 다음에 이탈리아는 또 짜고 매워요. 또. 그래서 그 짜고 매운 식생활이야말로 굉장히 인류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건데 근데 거꾸로 알고 이 수학기 마지막까지 친 농약의 독성이 사람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고추 자체가 해로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은 고추까지도 해롭다. 이건 말이 안 되고 순수 염화나트륨으로 구성된 소금은 건강에 해로움을 줄 수 있지만 이 진짜 천연 소금, 천일염 이런 것들은 약도 있고 독도 있습니다. 그럼 지혜롭게 독은 좀 처리하고 약은 좀 정대시키고 이래서 쓰면 건강에 그보다 더 좋은 약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유사 소금으로 길들여져 있어서 그러니까 그 유사한 짠맛에 길들여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게 안 좋다는 거지. 진짜 소금은 섭취가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 너무 짜긴 아니더라도. 근데 어느 정도 필요하다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필수다. 근데 소금이 우리 몸에 부족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냥 요새 같은 때 지리산 종주를 하면 7시간 이상이 딱 되면요. 쭉 퍼집니다. 그 왜 그러냐면 7시간 동안 땀을 흘렸지 않습니까? 그 몸에서 계속 소금이 수분이 증발하면서 소금이 나가는데 그때 우리가 목이 마르다고 맹물을 먹어요. 그러면 우리 몸의 혈액의 염분 농도가 0.9%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 떨어지면 굉장히 위태롭습니다. 그 염분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물을 버려버립니다. 그게 염분 부족에 의한 탈수가 일어나고 물 한 컵 마시면 땀이 2컵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물이 빠지면 사람의 기능이 다 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우선 몸이 쭉 늘어요. 탈진돼가지고. 그 다음에 눈이 뒤집히고 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 호흡곤란이 오면서 사망합니다. 이렇게
그건 급성으로 오는 것이고 염분 부족이 만성으로 오면 시름 앓게 됩니다. 그다음에 기운이 없어요. 그걸 증명하는 게 뭡니까? 사람 병 걸려가지고 다쳐가지고 피 많이 흘리고 힘이 하나도 없는 사람 병원에 가서 맨 첫 번째 뭐 합니까? 링거에 꼽아요. 네. 그 수액이라는 게 그게 생리식염수입니다. 0.9%. 아니 소금물을 혈관에 넣어주면서 그러면 그 사람은 한 30분이면 번떡 기운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 소금에 대한 오해가 너무 심하니까 소금을 건강의 적으로 보는데 천만에 맞습니다. 인체 건강에 소금이 가장 중요한 물질이고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식부터 바꾸지 않으면 건강하게 명대로 120세 자연생활을 살기는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소금의 종류를 얘기할 때 그 염전에서 갓 수확한 거 이걸 천일염이라고 하는 겁니까? 천일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 회장님께서 만드시는 죽염도 이 천일염을 기반으로 해서 만듭니다. 구운 거죠? 우리나라 천일염. 예. 근데 그 천일염을 이렇게 굵은 거 아닙니까? 예, 굵은 소금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이 소금이 이 천일염이 있고 예. 정제염이 있고 가공염이 있습니다. 예. 가공은 여러 가지로 합니다. 세척에 의한 가공, 태움에 의한 가공. 그래서 소금의 종류가 여럿이고 더 세분해서 들어가면 수천 종입니다. 그래서 소금의 질을 본다면 미국 소금이든 호주 소금이든 유럽 소금이든 인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60가지 미네랄을 다 한 물질에 다 가지고 있는 소금은 우리나라 서해안 천일염밖에 없습니다. 예. 우리나라 서해안 천일염만 80여 종의 미네랄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유독성 물질만 처리하면 천하의 명약입니다. 그런데 같은 바다인데 우리나라 서해안 천일염, 갯벌에서 만든 천일염과 중국 동쪽 바다에서 만든, 중국 동쪽 바다가 우리 서쪽 바다예요. 그렇죠. 예. 그쪽 바다 소금은 그렇게 미네랄도 많지 않고 그 또 독성도 강하고 그래서 그 소금은 우리 죽염 원료로는 쓰지를 못합니다. 그거 특이하네요. 일본 소금도 못 씁니다. 그다음에 호주 소금도 못. 호주 소금 무지하게 싸요. 그래요? 그런데 쓰면 써봤자 소용이 없어요. 효과가 안 납니다. 그것도 희한하네. 갯벌에 무슨 영향이 있나요? 그게 이제 갯벌에 예. 이 지구상에 이 저기 바다가 예. 홍해도 있고 흑해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지중해 뭐 네, 있는데 네. 혹시 황해 들어보셨어요? 황해 들어봤죠. 예, 황해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들어는 봤어요. 우리나라 바다가 황해예요. 아. 우리나라 우리 서해를 황해라고 그러는 황해라고 그래요. 거예요. 왜 황해라고 그럽니까? 바닷물이 누렇거든요. 아.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중국 황하에서 이 강물이 누런 게 황하입니다. 중국에서 큰. 네, 네. 그게 만리를 넘게 되면서 이 흐름이 굉장히 세요. 그러니까 거기 토양에 그다음에 바위에 있는 금속, 토속 원소들을 전부 끌고 발해만으로 들어와서 그 퇴적이 어디 되냐면 우리나라 서해안 갯벌에 다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벌써 뭘 있냐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금속, 토속 원소들 그 미네랄들이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다. 빛깔 봐도 알지 않습니까? 전부 황토에 그것들이 다 있거든요. 대부분. 그다음에 바위에 있고. 그래서 그것들이 다 있는 바다가 우리나라 바다고 그 모여 있는 것이 우리나라 갯벌입니다. 요즘 후쿠시마 그 원전 이슈 때문에 소금 사재기 일어났잖아요. 네. 그래서 소금값이 10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도 우리나라 서해안 천일염은 천하의 명약이기 때문에 지금도 무지하게 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5, 6천 원 하던 것이 20kg 한 포대에 지금 그 5, 6만 원 합니다. 그래요? 그런데도 저는 이거 한 2, 30만 원 가도 싸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좋은 기능이 있고 그만큼 대체할 수 없는 미네랄의 보고다. 그걸 활용하지 않으면 우리 건강을 유지하기 어렵다. 네.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의 서해안 갯벌 천일염은 이 지구상 1등 이 미네랄의 보고입니다. 근데 서해안의 그 갯벌 이쪽 염전을 최고로 치는 거잖아요. 천일염이. 예, 그렇습니다. 근데 중국이 중국의 동쪽 거기를 개발하면서 거기에 화학 공장 같은 거 막 지어놨잖아요. 근데 그게 어차피 서해로 밀려 들어오니까 걱정하는 것도 많거든요. 60년 전부터 뭐라고 하셨냐면 앞으로 소금을 그냥 먹으면 안 되는 시기가 옵니다. 그게 왜냐하면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중국 동해안에서 오는 그 불순물들, 유해물질들 그것뿐만이 아니고
산업해수, 생활호수, 험한 물질들이 바다로 다 들어갑니다. 네. 그다음에 거기에 있어요. 네. 그게 소금으로 다 됩니다. 네. 심지어 그 미세 플라스틱도 지금 네.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소금을 그냥 먹어서 자연염이라고 해서 좋은 것인데 이제 5, 60년 전부터는 산업화의 이 폐단이 너무 심하고 환경 오염이 너무 심하니까 또 기후 변화나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하니까 이 오염 물질이 이렇게 심하게 되면 그것이 전부 소금으로 가고 그걸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먹으면 그 해를 다 받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소금을 그냥 먹지 마라. 처리해서 먹어라. 어떻게 처리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거냐. 이 전기로에 굽게 되면 미네랄도 사라집니다. 근데 대나무에 넣고 소나무 장작하면 비용도 인력과 비용이 들지만 소금의 약성은 이게 더 증가하고 소금의 유해성, 유독성 물질들은 수은, 비상 이런 모든 독성 물질들은 불에 약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옥신 같은 유독성 물질이 맹독입니다. 그거는. 그런데 그것은 섭씨 800도가 넘으면 2, 3초 만에 사라집니다. 아, 그래요? 분해돼서 비산됩니다. 그러니까 수은처럼 무서운 독이 있습니까? 그거 다 분해 비산됩니다. 네. 주로 전통의학의 지혜는 독이 좀 있는 물질이라도 독이 있는 물질이 약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독을 좀 중화시키고 약성을 보존하면 문제가 없는 좋은 약이 됩니다. 이런 게 지혜인데 그걸 이분법으로 어릴 때 아주 어릴 때나 엄마가 줬냐 아빠가 줬냐. 근데 그렇게 이 과학에서 독성 물질은 사람이 쓰면 안 된다. 금하는 건 맞는데 처리를 하면 그게 좋은 약이 될 수 있습니다.